자, 쌤과 학생이 함께 배우는 행복한 국어 시간 화법과 작문 6번째 6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상황과 표현 전략이라는 중단원에서 효과적인 표현 전략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말하기 상황을 분석해서 하는 것들, 그리고 말하기 상황의 구성 요소들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언어적 표현, 그 다음에 준언어적 표현을 배웠고요. 다 기억나죠? 내용 연결 표현 이런 것들, 뭐 성량 이런 거 배웠습니다. 각각 언어적, 준언어적 표현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그래서 비언어적 표현을 배워볼 건데요. 비언어적 표현은 아닐비 쓴다고 했습니다. 언어는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여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비언어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어로 말고 비언어를 통해서 갈등이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한번 가로로 바꿔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채우면서 할 건데, 얘들아 있잖아, 이번 시간부터는 빈칸에 다 선생님이 일일이 적지 않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영상을 꼼꼼히 보라는 숨은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비언어적 표현. 자, 말을 할 때 언어적 표현과는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쓰이긴 하지만 의미 전달에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얘들아, 나중에 보면 사용 원리를 밑에 여기 배울 건데요. 어떨 때는 언어적 표현보다 비언어적 표현이 더 중요하고, 사람들은 비언어적 표현에 더 민감하고 그것을 더 맞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언어적 표현 잘 배워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적절한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아야겠습니다. 자, 종류는 또 책마다 다르겠죠, 당연히. 그런데 3가지로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자의 눈의 방향 1번입니다. 여러분들 쓰세요. 시선. 우리 시선을 맞추다 할 때 시선입니다. 자, 시선이라는 비언어적 표현의 기능을 한번 볼게요. 당연히 우리가 서로 말을 하는 참여자들끼리 눈을 맞춘다면 친밀감 형성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교감할 수 있음. 그래서 결국 내가 정말 진심으로 말을 하는구나, 진정성이 있구나, 그리고 저 사람은 뭔가 자기가 말을 할 때 확신에 차 있구나, 자신감이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의 진정성 그리고 자신감 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갈게요. 이거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마음속의 감정이나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얼굴 모습이래요. 얼굴 모습. 표정 씁니다. 표정. 표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뭐 언어로는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표정은 못 숨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정도 잘 관리해야겠습니다. 자, 표정의 기능 한번 볼게요. 표정이라는 거는 당연히 우리 정서, 감정을 표현하는 근원이 됩니다. 기분이 좋으면 웃을 수 있겠고, 기분이 나쁘면 안 좋은 표정을 지을 수 있겠죠. 자, 영향을 주는 요인 볼게요. 당연히 의사소통 상황, 그 다음에 내가 이 의사소통을 하는 목적에 따라 표정이 좀 달라지겠죠. 연설을 해요. 그러면 뭔가 근엄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을 짓는 게 좋겠죠. 자, 그렇다면 3번째, 몸동작입니다. 몸의 일부 또는 몸 전체를 움직이는 동작으로 손짓뿐만 아니라 얘들아, 자세 씁니다. 자세도 몸동작의 일부죠. 우리가 좀 꼿꼿이 단정한 자세로 있으면 저 사람이 뭔가 말하는데 조금 더 믿음이 간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3가지 종류 한번 알아봤고요. 여기까지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더 집중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언어와 비언어의 관계. 자, 언어랑 비언어가 어떤 관계가 있나 봐요. 자, 2가지 축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2가지 축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이렇게
대각선을 의미로 한번 나눠봤어요. 자, 여기 세로선 Y축입니다. 의미가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가 적혀 있죠. 즉, 언어적인 메시지 그리고 비언어적 메시지가 일치하는가입니다. 의미 일치 여부. 자, 그 다음에 가로축 봅니다. 가로축 보면 자, 왼쪽에는 언어적 메시지랑 함께 사용한다. 비언어적 메시지를. 그 다음 오른쪽은 비언어적 메시지를 언어적 메시지 없이 따로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언어적 메시지와 함께 사용하는가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쓰고요. 한번 각각의 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선생님이 말하는 예시와 이 용어들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첫 번째 봅니다. 의미가 일치합니다. 언어적 메시지, 비언어적 메시지의 의미가 일치합니다. 거기다가 언어적 메시지와 함께 사용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적혀 있나요, 여러분? 보완, 강조라고 되어 있죠. 자, 얘들아, 예시 이런 겁니다. 자, 지금 몇 시지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5시라고 말을 합니다. 언어적 메시지를 사용합니다. 5시라고 하면서 내 지금 손짓이 5라는 숫자를 지금 손가락을 펼치고 있어요. 5시라고 손가락과 함께 언어적 메시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내 메시지를 보완하고 그 다음에 강조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렇다면 밑에 거 보기 전에 요거부터 봅시다. 대체 한번 볼게요. 대체. 자, 대체는 얘들아, 청자 입장에서 언어적 메시지가 들어온 게 없죠.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화자의 의도가 담겨 있는 언어적 메시지와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모릅니다. 판단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합쳐놨습니다. 자, 대체라고 적혀 있어요. 자,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까 얘입니다. 지금 몇 시지? 5시라고 말을 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5, 5개를 펼치며 5라는 이거를 비언어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대체예요. 지금 비언어적 메시지만 독립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입니다. 대체한다 할 때 대체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여기 빈칸에 적어야 할 부분이면서 중요합니다. 자, 언어적 메시지와 함께 사용을 했는데 그 의미가 불일치한다.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가 상반된다. 자, 이 부분 적어볼까요, 우리? 모순된다. 자, 모순이라는 용어를 써보고요. 어떤 겁니까? 만약에 지금 몇 시야 했는데 말은 5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손가락으로 1을 가리켜요. 모순되죠? 상반되죠? 이러한 것이 바로 모순입니다. 자, 적었다면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니은입니다. 비언어로 의사소통을 할 때 사용해야 하는 원리입니다. 원리. 자, 또 다른 말로 유의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사용 원리 같은 말 유의점 중요합니다. 자, 동그라미가 총 3가지 있는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합 메시지의 불일치에 대한 인식 첫 번째 점입니다. 자, 말이랑 함께 사용되는 비언어적 메시지가 불일치, 아까 우리 위에 표 봤죠? 의미가 불일치하지 않도록 잘 생각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말을 할 때 말 플러스 비언어입니다. 비언어 신호로 의미를 구성한대요. 자, 봅니다.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그냥 말로써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복합 메시지의 불일치 상황에서 얘들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의사소통을 더욱 신뢰하냐면요, 우리는 비언어를 더 신뢰합니다. 말보다 어떤 행동, 표정 이런 것들에 더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일치에 대한 인식을 잘 해서 그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점 볼게요. 비슷한 의미지만 잘 보세요. 본능적이고 무의식적인 표현에 대한 주의. 잘 보세요. 본능적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난 이 사람을 사실은 좀 싫어해요. 그런데 그냥 겉으로는 좋은 척하고 있어요. 근데 표정이 약간 숨겨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는지 잘 유의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밑에 한번 표 볼게요. 표. 자, 요거도 잘 봐놓도록 합시다. 자, 빈칸을 채우면서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먼저 자, 화자,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보낼 때 의도적으로 보내는지 비의도적으로 보내는지 입니다. 자, 요것도 축이 있으니까 임의로 한번 쭉 나눠 볼게요. 자, 화자의 의도가 있다 하면 의도적 메시지, 의도가 없다 하면 비의도적 메시지입니다. 자, 각각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가로축, X축 보니까 메시지로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의 주체는 누굽니까? 청자가 되겠죠. 청자가 인식을 하느냐, 못하느냐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각각 번호를 그냥 임의로 1, 2, 3, 4라고 표에 집어놨습니다. 여기 보이죠? 1, 2, 3, 4. 각각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이렇게만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밑에 example 예시 있습니다. 예시랑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첫 번째 각각 보겠습니다. 얘들아, 여기 있는 괄호는 번호를 쓰라는 겁니다. 각각 번호의 예시를 쓰라는 건데 이거 선생님이 말로만 할 겁니다. 잠시 종소리 듣고 다시 할게요. 자, 지금 졸린 사람 얼른 정신 차리고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대화가 지루하대요. 대화가 지루한 거 누가 지루해요? 화자가 지금 지루해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합니다. 시계를 쳐다봤어요. 아, 지루하다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시계를 쳐다봤어요. 그걸 보고 이 화살표 오른쪽은 다 청자의 그 어떤 행동입니다. 청자가 갑자기 말을 줄여요. 대화를 막 하다가 말을 줄여요. 몇 번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1번입니다. 1번. 화자가 지금 지루해서 시계를 쳐다보는 행위를 통해서 너 지금 지루해 라는 의도적 메시지를 보냈고 그거를 알아차렸어요, 청자가. 그러니까 아, 내 대화가 지루하구나 하고 말을 끄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시 봅니다. 대화 중에 그냥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휴대전화를 만졌어요. 그리고 청자도 그 휴대전화를 만진 화자의 행동을 알아차리지 못했네요. 쉽죠?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자, 세 번째 봅니다. 버스에 앉아서, 얘들아, 버스에 앉아있는 어떤 사람이 소지품을 가방에 그냥 넣었어요. 그냥 넣었어요. 그런데 이 청자, 이걸 본 사람은 아, 이 사람 내리겠구나 혼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 가서 섰는데 결국 이 사람은 끝까지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서서 갔어요, 힘들게. 자, 이런 경우 몇 번일까요? 화자는 의도가 없었어요. 청자는 의도가 있다고 읽었어요.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메시지로 청자 혼자 인식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있어요. 아,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옆 사람의 발을 툭툭 칩니다. 화자의 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청자가 알아차리지 못하네요. 자, 몇 번입니까? 그렇죠. 2번입니다. 자, 얘들아, 잘 보세요. 이러한 경우 본능적이고 무의식적인 표현에 대한 주의를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자, 무의식적으로 부정적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 얘들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화자는 의도가 없었어요. 근데 청자 혼자 메시지로 인식한 3번. 그 다음 화자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아, 빨리 집에 가자 툭툭 쳤는데 청자 몰랐어요. 2번. 인식하지 못했어. 이 두 경우 얘들아, 이 두 경우는 얘들아 갈등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유형입니다.
자, 지금 갈등 발생 확률이 높은 유형 두 가지 했습니다. 두 가지 잘 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갈게요. 문화적 차이에 대한 민감성 제곱. 얘들아, 이 문화에 따라 손짓 같은 게 굉장히 다른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우리 지금 오케이 하는 엄지와 검지를 이렇게 동그랗게 하는 이 오케이도 뭐 어디서는 돈, 뭐 어디서는 되게 안 좋은 의미,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표정과 같이 문화적으로 굉장히 좀 특수성이 없어요. 보편적인 표현도 있지만 아까 쌤이 방금 예시 들었던 몸동작 같은 경우 문화적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 문화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문화적 특수성을.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아주 중요한 비언어적 표현까지 했어요. 자, 학습 목표 한 번만 더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자, 우리는 지금 효과적인 표현 전략이라는 단원에서 상황에 맞는 표현 전략 선택해라. 이 표현 전략은 바로 언어, 준언어, 비언어가 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까지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소단원이 끝났고요. 자, 우리가 진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 부분 조금만 하고 끝낼게요. 아주 조금만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봅니다. 상황에 맞는 말하기라는 두 번째 소단원으로 들어왔어요. 자, 학습 목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대화 상황과 상대방에 맞는 적절한 말하기 방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바로 그러면 어떤 상황이 있을까? 상황, 어떤 상황? 부탁이나 요청, 사과, 감사, 거절의 상황에 맞게 두 번째 학습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맞게 말을 해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활동과 핵심 정리를 알아볼 건데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까지 할 거예요. 잘 보세요. 아래 그림을 보고 감사의 말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에 티가 납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라는 언어적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 얘들아 이 부분 있죠? 당연히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유를 적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유 간단하게 쓰세요. 왜인지 한번 우리 지난 시간 방금까지 배웠던 비언어적 표현 전략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퀘스천 봅니다. 화법, 말하기의 목표. 얘들아, 말하기의 목표에는 두 가지가 크게 있었다고 했습니다. 내용 전달, 정보 전달의 땡땡적 목표와 그 다음에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자 하는 땡땡적 목표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 부분요, 힌트 주자면 어디에 있냐? 우리 화법의 지식, 화법의 이론적 기초 할 때 화법의 성격 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법의 성격 잘 기억 안 나면 다시 돌아가서 보고 이 부분 다 채워서 내도록 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 목표가 중시되는 문화권이다까지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렇게 활동과 핵심 정리를 본격적으로 할 건데 우리 또 어떤 장면들을 많이 봐야 돼서 쌍방향 수업을 한 번 더 진행할지 아니면 영상으로 할지는 아직 선생님이 고민 중입니다. 일단 이 고민이 끝나는 대로 우리 연휴 기간에 선생님이 공지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연휴 기간에 너무 돌아다니지 말고 마스크 잘 착용하면서 얼른 이겨내서 다시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항상 힘내고 국어부장들 항상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6차 시수업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7차 시수업 때 보도록 합시다. 안녕.